이란 이스라엘의 전쟁 결국은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입니다. 수십 발의 어떤 드론,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사일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란의 미사일은 정교합니다. 이게 북한 미사일 그대로 본뜬 거거든요. 이게 지난 2023년 5월 25일 날 공개한 코람샤르 4라는 미사일이에요. 이런 미사일을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드론도 지금 수십 발을 지금 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죠. 예, 완전히 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말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포격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지금 감행하는 겁니다. 12일 만이죠. 12일 만에 지금 무력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드론 무인기 수십 대가 이란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미사일도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수십 기가 발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채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란 국영 프레스 TV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발사를 하면 과연 이게 이렇게 방어하는 데서만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란이 공격을 하면 즉시 보복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보복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야,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전격적이었습니다. 뭐 새벽에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신새벽에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통해서 제발 이란 좀 말려달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는 결국 말입니다. 이란 영사관에 대한 포격, 이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반드시 보복할 거다 이야기를 한 것을 지금 감행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드론이 수십 기, 미사일이 수백 발 이렇게 쏘아졌을 때 과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요.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포격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수십 개에 되는 드론을 다 떨어뜨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거고요. 또 말입니다. 설사 말입니다. 수백 개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이게 날아오는데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디까지 방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 전쟁의 양상은 자칫 말입니다. 굉장히 확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문제는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포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란이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해대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말입니다. 이란의 영토에 미사일을 퍼부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마 이미 같이 퍼부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란의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는 이 약속 작전에 대응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만약에 그게 시작이 된다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5차 중동 전쟁이 터졌다. 이것은 여러분, 지역의 어떤 위기가 세계적인 위기로 지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여기서 1차에서 머물면 다행이지만 2차에 또 미사일 공격을 하고 또 3차에 무사일 공격을 하면서 전면전 양산으로 가잖아요. 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계 경제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비책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국제유가 폭등할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1월 대비해서 국제유가가 미국의 서부 텍사스한 중진유는 18.7%가 올라갔거든요. 두바이유는 18.8%가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북해산 브렌트유도 18.5%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재등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요 아마 기름을 부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유가가 말입니다. 지금은 90달러지만 뭐 전쟁이 1차 미사일 공격에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 그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계속 발전이 된다면요. 결국은 말입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써진다고 생각합니다. 100달러가 아니라 120달러, 130달러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유가는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이미. 러시아가 그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유가가 120달러씩 붕붕 올라가는 거 이미 봤잖아요. 이게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가는 것. 지금 말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치닫을 경우에는요. 아마도 말입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사일 쐈는데 이란의 주요 지역이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최악의 보복 공격을 하고요. 심지어 전투기를 투입해서 이란 전역에다가 저는 포격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유가도 말입니다. 100달러가 아니라 110달러, 120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미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3월에 3.1%입니다. 2월에도 3.1%고요. 지금 2022년으로 가볼까요? 2022년 7월에 6.3%가 된 것. 이게 왜 6.3%가 됐습니까? 7월에.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요. 그때부터 안 그래도 세계 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까지 터지니까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고 유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2022년 2월에 3.7%였잖아요. 5월에 그죠? 5월에 5.4%.
7월에 6.3%. 지금 소비자 물가가 3.1%지만 물가가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미사일을 100발씩 이렇게 퍼붓고 드론을 계속해서 날리니까 이것은 최악의 사태가 저는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요. 1단락으로 말아야 되는데 1단락으로 말지 않고 2단락, 3단락까지 계속 간다면 그래서 전면전의 양상까지 펼쳐진다면요. 최악의 상황 우리는 경험해야 될 거예요. 또 한 번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은요. 엄청난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저성장에 헤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왜 저성장이냐? 아니 이게 고물가에 고금리니까. 고물가에 고금리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말입니다. 물가 때문에 또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지금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상황 이거 굉장하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떤 식이든 공격은 한다고 했는데 이게 1차 보복 공격으로 끝나야지 이게 반대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보복 공격을 하고 이란이 또 보복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전면전이 되면 이제는요 진짜 최악이라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게 됐다는 뜻이고요. 우리 경제는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가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성장률이 2% 이상을 올라간다고 했는데 과연 말입니다. 2%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말입니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블랙스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회색 코뿔소 벌어진 위기가 더 크게 확장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은요. 엄청나게 꼬이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요. 세계 경제에도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타격도도 그만큼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투자를 많이 해 놓으셨을 텐데요. 월요일 시장 아주 말입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고요. 이게 전쟁 자체가 단순하게 보복 공격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충격파는 어마어마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와우 무섭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